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또 만났죠. 자, 제2, 제6, 제주. 자, 저보고 이걸 하래요. 네. 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저는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자, 이게 초록색.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나요? 자,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바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다 바다일 때 여기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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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억이 나실까 안 나실까? 자, 섬이라고 했죠. 제가 살고 있는 섬은 어디라고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래서 단어 끝에 뭐뭐도 이렇게 있으면 그 이름은 어떤 섬의 이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이요. 이렇게 제2, 제6 제주도입니다. 네, 놀러 오고 싶으신 분 있으면 놀러 오세요. 근데 저를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자, 이제 말이 너무 많았는데요. 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줬던 숙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아이고, 또 다시 공부해요. 어쩌겠어요. 공부를 해야죠.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뭐 있어요? 빈칸. 빈칸이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이 빈칸이네요. 자, 첫 번째 문장이 빈칸이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포괄하는 문장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면 중심 문장, 주제 문장일 수가 있다라고 했죠. 100%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짝 볼게요. 자, 반려동물. 아하, 자, 여기까지 딱 끊어서 봤을 때, 이건 반려동물 관계된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 읽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볼게요. 자, 시작.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네, 자, 이렇게 봤어요. 뭐가 들어갈까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 35에서 45%는 알레르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35에서 45%는 알레르기 증상. 자, 증상. 무슨 증상? 아마 무슨 병 관련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죠? 반려동물에게 우리 물려 배웠어요. 모기가 물다, 했잖아요. 물다, 모기한테 물리다, 물려서 병원에, 이송 몰라도 괜찮아요. 병원에 간 환자, 아이고, 아픈 사람. 1년 새에 13.9%나 증가, 아이고, 우리 도표 때 배웠죠? 증가, 감소 배웠죠? 증가했다고 해요. 병원에 가는 거. 알레르기. 이거 다 병이죠. 특히 아이고 점점 강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걔가 가지고 있는 특정 세균. 아이고 세균 뭔지 몰라요? 괜찮아요. 그냥 걔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뭐뭐는 긁히거나 핥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 만성질환자는 더욱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 여러분 어때요? 모르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 보세요. 반려동물도 사실 어렵지만 동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는 알 수 있죠? 반려 몰라도 괜찮아요. 풀 수 있어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에서 무슨 병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요. 그리고 뭐가 증가했어요. 특히 더 심한 거 뭐 어떻게 결국은 뭐라고요?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들어가야 할 게 무엇일까요? 자, 유기하는 사람이 많다. 치료해주는 사람이 늘었다. 여생을 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병원을 찾는 사람을 증가하고 있다. 자, 뭐 같아요, 여러분? 네, 병원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가 되겠죠. 모르는 단어는 많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아마 이것 같다라고 추측하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맞았나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틀렸나요? 자, 그러면
단어 몰라도 문제는 풀었지만 이제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반려라고 하면은요, 함께 하다, 같이 가다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우리 애완동물 이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예뻐하는 그런 동물이란 뜻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뭐라고 해요? 반려동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반려가 뭐예요? 함께 가다, 같이 가다라고 해요. 그래서 반려자, 동물 말고요. 사람이에요. 반려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제 반려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배우자, 나랑 결혼한 사람,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했죠. 우리 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봅시다. 자, 많아지다, 증가하다. 자, 어때요? 다 안 읽어도 일단은 간단하게 문제도 풀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에 35에서 45%는 알레르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뭐 예를 들면 뭐 반려동물하고 같이 있으면 막 간지러워요. 네. 자, 간지럽다 아니면 가렵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그 동물하고 같이 있을 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 그게 간지럽다, 가렵다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재채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채기가 뭐예요? 에치! 네, 재채기,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콧물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다 증상입니다. 증상. 자, 이런 알레르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물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를 키운다. 개. 그럼 개가 물잖아요. 네. 물렸어요. 물려서 병원에 이송된 환자도 같이 증가하겠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많으면 병원에 가는 사람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특히 개가 가지고 있는 개라고 했을 때 반려동물도 추측할 수가 있고요. 특정 세균은 긁히거나 긁히다 뭐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여기 조금 벗겨졌어요. 이런 거 긁히다죠. 긁히거나 핥는 것만으로도 핥다는요. 자, 우리 이렇게 이렇게죠. 네. 혀를 이용해서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알겠죠? 네. 자, 이 혀를 이용해서 우리 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혀로 이렇게 핥아서 먹기도 하고요. 사탕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이런 사탕 우리 혀로 핥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개가 가지고 있는 특정 세균은 개가 나를 핥았어요. 이거 핥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염되다 뭐예요? 이 개한테 있는 어떤 그 작고 작은 어떤 세균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죠.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 면역력이 약하다. 밖에서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 이런 걸 면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 만성질환자, 자 만성, 천천히 많이 된 그런 질환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만성 반대는 이거는 급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급성 뭐예요? 뭐 같아요? 급하다이죠. 급하게 병이 생긴 사람, 급성 질환자. 그럼 반대, 만성 뭐예요? 병이 급하게, 빨리 아니고 천천히 생겨서 어느 순간 아프게 된 거예요. 이럴 때 만성 질환자 이렇게 했어요. 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단어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푸는 거는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빈칸 어디에 있어요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는 다 그냥 패스 하시고요. 내가 적당히 끊어가면서 읽어가면서 아마 이거 같다 라고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유형 7번입니다. 자, 유형 7번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자, 같이 봅시다.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어휘 단어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본문과 같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이다 라고 했네요. 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 하나의 지문에 두 개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어진 지문과 관련하여 두 개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건 뭐예요? 빈칸이죠. 자, 빈칸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앞뒤를 잘 보고 찾아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요. 자, 이 선택지가 통일이 되었는지 그때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통일이 될 수도 있고 뒤에서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 문제에서는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때문이다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만 보면 되죠. 앞이 통일되면 앞에도 읽지 마세요. 뒤에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가 먼저 통일이 되어 있는지 하나로 하나예요. 하나로 통해 있는지 잘 보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하다 이죠. 중심 어휘에 체크 이렇게 체크 아니면 밑줄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디에다가요? 선택지예요. 자, 선택지에서 통일이 돼 있으면 뺀 나머지 이렇게 밑줄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동그라미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선택지가 다양하게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다양한 선택지를 다 읽다 보면 아이고 잊어버렸네. 다시 읽어야 되고 아이라 모르겠다.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 보다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결국은 뭐 한다고요? 시간 낭비 이렇게 했죠.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선택지가 다양하면 그냥 이거보다 뭐를요? 지문을 먼저 읽으세요. 자, 지문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체크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밑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요. 자, 한 지문에 두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두 문제는요. 이거 읽고 문제 푸는 것까지 해서 모두 2분 30초. 자, 2분 30초 여러분 이제 준비하셔야 되죠. 2분 30초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잊지 마세요. 자, 1번 문제는 빈칸의 앞뒤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선택지 통일되었는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통일이 안 됐으면 지문을 먼저 읽으세요. 자, 잊지 마시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한국어 강사 김술래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아세요? 제주도는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뭔지 모르겠죠? 여기 다 바다예요, 바다. 자,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에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섬의 이름은요, 제주도예요. 그 한국어 중에서요, 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섬을 이야기를 해요. 제주도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죠? 왜요? 여기 이렇게. 뭐예요? 이거는 화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나왔냐고요? 아니요. 제주도는 화산섬이지만 지금 안전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섬에 살고 있는 김술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오늘은 유형 소개예요. 그래서 유형 1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유형 소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문법을 고르는 문제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빈칸입니다. 자, 여기 지금 빈칸이라고 했어요. 빈칸은 비다예요. 비다가 뭐예요? 없다 이죠. 자, 칸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요거 하나 이걸 다 뭐라고 해요? 칸이라고 해요. 칸. 자, 그러면 칸인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칸? 빈 칸입니다. 빈 칸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에 있죠.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가 바로 빈칸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무엇을 문법을 자 문법을 고르는 문제예요. 이 유형은 중급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급 수준의 문법을 학습해 두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빈칸에 앞, 뒤를 중심으로 자, 여기 지금 빈칸이 있어요. 빈칸의 앞과 뒤를 중심으로 잘 어울리는 문법과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1분 안에 다 풀어야 해요. 자,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겠어요. 자, 여러분 시계 준비됐죠? 제가 시작하면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동영상을 이어서 보면 돼요. 연습 문제가 지금 하나 나갈 거니까요. 우리는 30초 안에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시계 준비하세요. 시작! 그만! 자, 시간이 벌써 2분 30초가 다 지났네요. 여러분 두 문제를 다 맞았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자, 빈칸 문제가 있구나 보시고요. 아이고, 이거 통일이 안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보세요. 자,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번에서 시작. 1번에서는 우리의 씨름과 비슷한 스모가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 일본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씨름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뭐가요? 자, 일본의 스모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 이게 주어고 이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스모가 국민의 사랑을 받습니다. 네. 스모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스모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스모를 배워서 스모 선수가 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씨름? 뭔지 몰라요. 스모? 뭔지 몰라요. 그런데 선수가 있네요. 선수. 자, 선수는 뭐예요? 운동선수죠. 운동하는 사람. 운동선수죠. 그래서 씨름, 스모는 아마 어떤 스포츠, 운동, 종목인 것 같아요.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일본에서는요. 스모가 국민의 사랑을 받습니다. 외국인도 스모 선수가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이 나왔어요. 자, 이제부터 앞과 뒤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일본 얘기를 했어요. 일본 스모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하지만 뒤에서부터는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의 씨름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만 TV에 가끔 나오는 운동 경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이에요. 자, 을 뿐이다. 자, 여기서 운동 경기이다. 일 뿐이다. 명사 뿐이다. 이거 뿐이다. 뿐이다는 뭐예요? 뿐. 하나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뭐 큰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일본에서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 운동인데요.
씨름은, 한국의 씨름은 그냥 명절에만 가끔 TV에 나오는 경기예요. 자, 씨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씨름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라고. 자, 뒤에 너무 길잖아요. 자, 보세요. 일본의 스모는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씨름은 명절에만 가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평소에 잘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씨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씨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보통은요, 인기가 없는 스포츠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명절에만 가끔 나와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일반적인 상황과 반대이죠. 우리 뭐를 배웠냐면 에도를 배웠습니다. 에도, 도. 네, 아도, 어도 뭐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뭐뭐 아도, 뭐뭐 어도. 네, 자 무슨 뜻이에요? 아도, 어도는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관계없이 뒤가 그냥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비가 오다라고 했죠. 네, 저는 비가 와도 뭐 할 거예요? 등산을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비가 오는 거 관계없이 뒤에가 됩니다. 등산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인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죠. 인기가 없어도 관계없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자, 그러므로는 뭐예요? 같은 말은 그래서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그뿐 아니라 뭐예요? 그것뿐, 아까 뿐 뭐라고 했어요? 그거 하나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죠. 하나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앞에 거 이렇지 않으면 뒤에 어떻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1번 문제 정답은 그럼에도예요. 자, 다시 끊어가면서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일본에서는 스모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외국인도 스모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씨름은 명절에만 가끔 나올 뿐이에요. 그럼에도 관계없이 씨름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마지막 문장,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죠. 우리는 세계화를 외치다. 크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화합시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죠. 우리는 크게 외치면서 세계화를 외치면서 정작 우리 거에는 너무 소홀하다. 자, 소홀하다 뭐예요? 관심이 별로 없다죠. 네, 너무 소홀한 거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했네요. 자, 이 마지막 문장은요. 이거는 약간 중심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내용을 다 이해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외국에서는 자, 아니죠. 일본에서는 외국인 스모 선수가 인기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아니요. 인기가 많은 건 아니고 선수가 됩니다. 자, 외국인도 스모 선수가 됩니다라고 했죠. 이 외국인 선수가 인기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2번. 한국 씨름은 인기가 없어서 TV에서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가끔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한국 씨름 선수의 소득이 적어서 자, 소득이 뭐예요? 네, 돈을 벌다. 이죠. 뭐 월급을 받다, 뭐 주급을 받다, 연봉을 받다, 다 어쨌든 돈을 받는 건데요. 소득이라고 하면 돈을 벌어서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걸 다 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한테 들어오는 좋은 것들이죠. 한국 씨름 선수의 소득이 적어서 씨름의 명맥이 끊겼다. 자, 명맥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보세요. 끊겼다. 자, 명맥이 끊겼다? 아니죠. 유지하다예요. 유지하다 뭐예요? 꾸준히 계속 가지고 있다죠. 끊기다 뭐예요? 끊기다. 이게 끊기다죠. 자, 끊겼어요? 아니에요.
씨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유지. 인기 많진 않지만, 인기가 막 많진 않지만 낮게라도 유지.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계화만 외치지 말고 한국 씨름에 더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한다. 자, 네, 아까 너무 소홀했어요. 우리는 너무 소홀했어요.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관심 많이 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관심을 주어야 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에도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어요. 한국어 읽기에서 어휘, 우리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죠? 모르는 어휘, 한국 사람도 모르는 어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문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느낌으로 아마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 이렇게 추측을 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도 문제를 많이 읽어보고 글을 많이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사전을 찾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읽기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말이 있으면 그냥 패스. 몰라도 패스 하다가 선수, 운동선수, 이거는 아마 운동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줘야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선물이 없어요. 어때요? 좋아요? 숙제가 없습니다. 네, 기쁜가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안 볼 건가요? 안 돼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중요한 유형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안녕!